네,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거는 Demystifying Neural Style Transfer라고 하는 논문이고요. Demystify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자세하게 이해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Neural Style Transfer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라는 그런 논문입니다. 그래서 그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몇 개 알아야 될 걸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처 신텍시스라고 하는 건데, 이건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태스크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텍스처 신텍시스가 뭐냐면, 어떤 인풋으로 어떤 텍스처,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면은 그거랑 이제 어떤 비슷한 텍스처의 다른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행을 할 때 몇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아웃풋의 사이즈가 아웃풋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그 인풋이랑 이제 아웃풋의 어떤 텍스처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인풋이 어떤 초록색의 점박이 모양 그런 거고,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성해낸 아웃풋도 그러한 동일한 느낌의 사진이죠.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거고,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어색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. 아웃풋에 있어서 어떤 이런 경계선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제약 조건이고,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단순히 반복해서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제약 조건하고 좀 이제 연관이 있는데, 그래서 그러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텍스처 신테시스라는 하고 하는 그런 컴퓨터 비전 쪽의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그 CNN이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런 태스크에도 이제 이런 CNN을 적용하고자 하는 논문이 있었고, 그 논문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문은 2016년에 나온 거고요.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CNN을 이제 그 인풋을 집어 넣어줘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NN은 프리트레인 돼 있는 거라서 이제 어떤 그 사진에서 어떤 특징들을 잘 뽑아내는 그런 상태의 CNN이겠죠. 그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은 이 인풋 텍스처가 들어가서 쭉 CNN의 각 피처 맵들이 계산이 돼요. 그 다음에 다른 쪽에도 똑같이 프리트레인드 된 그 CNN 모델이 있고, 여기서는 인풋이 이제 임의의 어떤 화이트 노이즈, 그러니까 어떤 랜덤한 그런 이미지, 랜덤한 노이즈가 있는 그냥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것도 그 CNN을 태워서 쭉 그 각 피처 맵들이 계산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 피처 맵들에서 그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냅니다. 이 왼쪽에서도 계산을 해내고, 오른쪽에도 계산을 해내고. 그래서 그 각 피처 맵들의 그램 매트릭스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이제 웨이썸을 한 거를 최종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, 그 기존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, 여기서는 파라미터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, 여기 오른쪽에 인풋으로 넣었던 어떤 그 노이즈 이미지, 그 이미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.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. 그래서 한번 뭐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고, 그거를 다시 인풋으로 집어넣고, 또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하고, 그거 로스를 계산해서 그 로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왼쪽 단계를 뭐 텍스처 애널리시스, 그다음에 오른쪽 단계를 텍스처 신테시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램 매트릭스가 뭐냐?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 맨 위쪽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피처맵이라고 한다면은, 이 피처맵이 이제 어떤 가로 세로 이게 있으면은 그거를 다 풀어줘요. 그래서 풀어줘서 원래 이제 3차원이었다면 이걸 2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그다음에 패널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.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이런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겠죠.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첫 번째 채널이랑 두 번째 채널을 이렇게 곱한 게 이 그램 매트릭스에서 1,2 여기에 들어가겠죠.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피처들을 다 프로덕트한 거니까 어떤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그램 매트릭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결과를 살펴보면은, 왼쪽 그림에서 그 맨 아랫단이 이제 오리지널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들이고요.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각각 위에 그 CNN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해낸 그런 텍스처들입니다.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아랫단의 레이어만 사용한 거고, 위쪽으로 갈수록 윗단의 레이어까지 모두 사용한 그러한 결과물들인데, 확실히 그 아랫단의 레이어는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작으니까 조금 지역적인 더 작은
그런 특성들을 잡아낸 거를 볼 수 있고 위쪽의 레이어까지 사용할수록 조금 더 전체적인 텍스처의 특징을 잘 표현을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논문에서 한 가지 언급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거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그런 로스를 계산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프리트레인드 된 그 이미지넷 같은 걸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이제 그 어떤 이미지들을 던져 넣어서 그 앞에서 계산했던 그램 매트릭스 계산한 거를 똑같이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냅니다. 그래서 그 그램 매트릭스의 차이를 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을 때도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텍스처 신테시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스타일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있었다면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. 어떤 스타일 이미지가 있고 그 컨텐츠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스타일 이미지는 이렇게 CNN을 태워서 이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고 이 컨텐츠는 이렇게 CNN 태워서 이 피처 매핑을 통해서 어떤 이 컨텐츠 이미지랑 동일한 이미지들을 다시 복원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완전하게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된 그런 CNN을 가지고 컨텐츠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각 피처 맵들이 계산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 피처 맵과 여기 이제 어떤 노이즈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간 거에 피처 맵에 그냥 여기선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했는데 이 컨텐츠에서는 그냥 피처 맵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컨텐츠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이 그 그램 매트릭스의 타일을 계산을 한 게 이제 스타일 로스로 들어가서 이 컨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를 다 더해서 전체적 토탈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토탈 로스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어떤 화이트 노이즈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. 한번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대충 업데이트가 되고 이거를 다시 태워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생성이 된 결과인데 결과를 몇 개를 살펴보면은 토탈 로스가 어떤 컨텐츠 로스랑 이런 스타일 로스의 알파 베타 값이 붙어 있는 형태로 계산이 돼요. 이 알파랑 베타의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컨텐츠의 로스를 조금 더 키우면은 그 컨텐츠를 더 맞춰야 되니까 컨텐츠가 조금 더 강하게 결과물에 드러날 수도 있고 스타일을 조금 더 로스를 강하게 주면은 그쪽에 어떤 스타일에 대한 거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스타일에 대한 게 조금 더 결과물에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이 CNN을 통해서 이 어떤 이미지에서 컨텐츠랑 스타일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컨텐츠가 이제 앞에서 스타일로스 같은 경우는 이 그램 매트릭스 각 피처 맵에서 뽑은 거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나, 그러니까 피처 맵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단의 레이어의 그런 피처 맵을 사용하냐, 낮은 단의 레이어의 피처 맵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지더라라는 거고, 이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맨 아래 있는 그림이 더 높은 단의 레이어의 피처 맵을 사용한 그림이고,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조금 더 낮은 단의 레이어 그 피처 맵을 사용한 그림인데, 컨텐츠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기존의 모습에서 좀 어그러진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은 왜 그램 매트릭스냐? 왜 그램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걸 매칭함으로써 어떤 동일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. 찾아본 논문이 이 논문이고요. Demystifying Neural Style Transfer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앱스트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게 굉장히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램 매트릭스인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죠. 여기서는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점에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MMD라고 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스타일로스 그램 매트릭스를 맞춰나가는 과정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해당 논문 2017년에 나왔고
지금 188회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. 몇 가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,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퍼 러닝의 한 분야고요.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금 내가 사용하는 태스크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다, 뭐 이런 건데, 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, 어떤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고,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태스크, 디스트리뷰션이 다르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동일할 때, 그때를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그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그 피처 스페이스는 동일하다. 하지만 원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은 다르지만 어떤 피처 스페이스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. 그 피처 스페이스가 같은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는 게 정확히 약간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도 되나요?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니까 완전히 그 디스트리뷰션은 다르겠죠. 근데 그거를 어떤 피처들을 뽑아보면은 결국엔 어떤 뭐 CNN이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의 역할을 하잖아요. CNN을 통해서 뽑아보면은 굉장히 CNN에서 높은 단의 레이어에 갔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비슷한 특징들을 뽑아낸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같은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느낌인 거죠? 그렇죠. 네. 음, 네. 그래서 이거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예제 하나 살펴보면은, 가장 왼쪽이 이제 소스 도메인이고요. 중간에 있는 게 타겟 도메인이에요. 소스 도메인에서 굉장히 잘 학습이 된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타겟 도메인에서도 그 잘 작동하게 만들고 싶어요. 이 소스 도메인의 그 각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타겟 도메인에서도 나타날 확률이 높은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웨이트를 주고, 타겟 도메인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좀 낮은 웨이트를 줘서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.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가운데 뭉쳐있는 애들은 소스 도메인에서 그 타겟 도메인에서 또 잘 나타날 것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웨이트를 주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주변부에 퍼져 있는 애들은 타겟 도메인에서는 이제 잘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낮은 웨이트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좀 부어져 있던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거를 가지고 타겟 도메인에 적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한 이런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MMD라고 하는 건데요. 저도 이거 수학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, MMD라고 하는 건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통계 시간에 그런 거 했을 거예요. 투 샘플 티 테스트 그런 거 배우셨을 텐데, 어떤 투 샘플 티 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개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서 각각 샘플을 추출을 해내고 그 샘플들의 어떤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라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내는 그러한 공정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MMD도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니까. MMD라고 하는 거는 그 두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메저를 하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, 토탈 로스는 어떤 컨텐츠와 스타일 로스로 이루어져 있고, 컨텐츠 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피처 노이즈 이미지랑 컨텐츠 이미지의 피처 맵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한 게 컨텐츠 로스가 되고,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 이미지랑 그 노이즈 이미지의 그 각각 피처 맵의 그래프 매트릭스의 차이를 계산을 한 게 스타일 로스가 됩니다.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스타일 로스에 대해서 다시 포뮬레이션을 해줘요. 이 수식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, 8번 이제 첫 번째 수식이 6번 수식에 이제 그래프 매트릭스를 그냥 저렇게 집어 넣으면은 첫 번째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를 해나가면 이렇게 전개를 하고,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커널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앞에서 봤던 MMD의 정의랑 동일하게 돼서 이 스타일로스라고 하는 게 이 F라고 하면은 그
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피처 맵을 말을 하고 S라고 하는 거는 그 스타일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의 그 피처 맵들을 의미하거든요. F와 S의 MMD로서 스타일로스가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. 그 스타일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는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의 그 피처 맵들의 디스트리뷰션과 스타일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피처 맵들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최소화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CNN의 각각의 레이어의 피처 맵들을 어떤 도메인이라고 보고 피처 맵들의 그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, 피처 맵에. 그걸 이제 인디비주얼한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떤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점에서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이제 원 논문에서는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 게 스페이셜한 정보가 없어진 채로 그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,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식을 도출을 해 보니까 어떤 그런 스페이스 포지션 정보는 사라진 채로 어떤 피처들 간의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인하는 그런 걸로 실제로 되더라. 그래서 원래 논문이 의도하던 대로 그렇게 되더라. 적으로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몇 가지를 더 진행을 해보는데, 기존에 이제 그램 매트릭스는 이 커널을 이걸 사용을 해서 이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했는데, 이 커널을 조금 바꿔봅니다. 그래서 리니어 커널,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뒤에 바이어스 텀이 없었죠. 그거를 추가를 해주고, 그다음에 가우시안 커널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,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MMD, 스태티스틱으로 MMD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스태티스틱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그 배치 노멀레이션 레이어에서 어떤 평균과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그 도메인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잘 설명해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선행 연구에서 뭐 밝혀냈다고 합니다. 이 각 레이어의 그 피처 맵에 정확히 말하면은 그 각 채널의 그 민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그거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총 4가지의 변형된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.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각각의 방법들이 다들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잘 뽑아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맨 첫 번째가 리니어 커널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폴리노미얼 커널인데, 리니어 커널은 어떤 조금 더 불한 그런 모습의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고요.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기선 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. 이것도 다양한 변형된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